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연휴가 절반이나 지나갔고 벌써 2021년 2월 중순이고 벌써 2020년 실적들이 나오고 있죠. 매출이나 손익구조 변동 공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으로 보면 코스피는 1월 초 이후 계속 같은 자리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작년 연말 대비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예요.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실적 변동 공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실적 변동 공시에 따라, 그러니까 2020년에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은 거의 한 달 동안의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중요한 것은 따로 이야기 안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잡주 테마 매매 하시는 분들도 게시판 보면 실적 이야기 하실 정도로 실적이야말로 기업과 주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현재 2020년도 실적이 완전하게 나오고 있는 실적 시즌이 이미 시작됐고 실적 시즌이 3월 중순까지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실적 시즌에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종목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 예시를 섞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투자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철학, 멘탈, 꾸준한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 운영과 비중 조절,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표면적으로 딱 드러나는 것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종목 선정이죠. 종목 선택. 어떤 종목을 왜 선택했고 어떤 가격에 매입했는지, 주요 아이디어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같은 종목을 선택했어도 운용과 비중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흔히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종목이 같으면 수익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죠. 그래서 종목 선택이 투자의 모든 것은 아니고 경험이 쌓일수록 종목보다는 다른 것이 중요해지지만 어쨌든 종목 선택으로부터 실제 투자가 시작되니까 오늘 실적 시즌을 맞아 종목 선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 같은 초보 투자자이자 주린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초보들은 없는 게 많죠. 고급 정보를 나눌 네트워크도 없고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미래를 그리는 인사이트도 부족해요. 인사이트는 수많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승리한 레코드가 쌓이면서 나오는 것이니 당연히 초반에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초보니까 산업 구조의 전체적인 동향을 하늘 위에서 버드뷰로 그리면서 움직임을 관찰할 시야도 부족하고요. 우린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도 종목 선택을 할 때도 제한적인 조건에서 종목 선택을 하게 돼요.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걷기 운동 하다가 갑자기 내일 모레 마라톤 뛸 수는 없으니까요. 성장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속 성장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한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수익을 안 내도 되고 아무렇게나 투자해도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한된 선택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고 내가 제한된 선택을 해서 고른 종목과 초고수 슈퍼개미가 엄청난 리서치를 통해 고른 주식이 같을 수도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선택을 하더라도 프로세스를 잘 알고 집중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이 이 제한된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초보들이 제한된 선택을 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현상을 본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고수는 현상 너머를 보는 시야가 있고 우리들은 그 현상 너머를 보는 시야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상이라도 잘 봐야겠죠. 시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현상을 보는 우리에게도 간간히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간간히 돌아와요. 이런 기회들을 골라서 포트폴리오에 분산해서 쌓아 놓는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은 시장을 비트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이 뭐냐면 바로 숫자예요. 숫자. 숫자라고 한다면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현금 흐름, 잉여현금, 배당, 뭐 PBR, PER, ROE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숫자를 통해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의하실 점이 숫자의 단면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우리 초보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찍힌 숫자들에 온 정신이 팔린다는 것인데요. 순간의 숫자에 집중하면 이게 개선 중인 숫자인지 아니면 사이클 찍고 내려가는 숫자인지 뭐 안 좋아지는 숫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이클이 있고 수주 중심의 산업은 그런 숫자가 찍히기 전에 수주 들어오고 시장 지표 바뀔 때 먼저 움직이고 숫자가 찍힐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숫자, 현상을 보지만 연속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2년, 3년의 실적 흐름을 보고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고 지속적인, 그러니까 시장의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치고 빠지는 종목이 아니고 지속적인 성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큰 틀에서 이런 성장세를 확인하면 동행이 가능한 종목인지 숫자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숫자를 같이 보면서 꾸준히 성장, 실제로 성장하는 숫자와 ROE 같은 자본의 효율성을 시계열로, 그러니까 성장하는 걸 시계열로 보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이런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같이 보면 기업의 성장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통상 시장은 이런 성장성이 좋고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들의 가치를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과 효율이 좋은 기업은 보통 비싸거나 최소한 제값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초보들이 기업의 성장과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함께하기 위해서는 제값을 받는 것보다는 싸게 거래되고 있어서 안전마진이 있는 구간에 진입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거든요. 싸게 사면 시장 조정기에 멘탈이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싸게 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에서도 굉장히 강조된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오해예요. 시장에 오해가 필요합니다. 숫자가 탄탄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성장도 뿜어져 나오는데 시장의 오해까지 겹치면 드디어 우리 초보들에게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을 보시면 책 중간에 린치가 선호하는 13가지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잘 보시면 그 중에 최소 5, 6개가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분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름, 따분한 사업, 음울한 사업을 하는 회사, 유독 폐기물이나 마피아와 연관되어 있다고 소문난 회사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오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에 이런 예들이 진짜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주 편할 것이라 생각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매수 매도 추천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주식은 잘 몰라요. 투자는 100% 개인 판단이에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오해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은 아프리카 TV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거의 주가가 1월 달에 비해서 30%, 40% 정도 올랐는데요. 주가가 오른 것을 보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 적용이 가능한 사례예요. 제가 가입자 영상으로 아프리카 TV가 오해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1월 3일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주식을 잘 찍는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이런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일부를 채워 놓으면 이런 오해받는 주식으로 일부를 채워 놓으면 승률을 높일 수 있으니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일단 지금 딱 아프리카 TV라고 들으시면 회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냥 회사에 대해 이미지만 있는 분들은 뭐 별창이라든지 폐륜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고 특정 BJ들 얼굴이나 이름이 떠오를 수도 있겠고요.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BJ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요즘 별풍 뭐 누가 쏘냐 정신 나간 애들이나 쏘지 다른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아프리카 TV는 BJ나 시청자가 급격히 유출되고 있고 그래서 미래가 없을 수밖에 없다. 요즘 아프리카 TV 누가 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아프리카 TV한테는 거의 사골이었어요. 거의 매번 우려먹는 이야기들이죠. 가치 투자로 유명한 카페에 가서 검색을 해봐도 댓글에 이런 말은 한두 개씩 꼭 달리더라고요. 제가 왜 아프리카 TV를 예로 들었냐면 이런 깊은 오해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숫자와 오해가 겹치는 순간이 현상 너머 세계를 보는 눈이 부족한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프리카 TV의 이런 오해가 그런 기회의 시간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런 오해들이 참 유용한 게 오해에서 비롯된 기회의 문, 기회의 창은 생각보다 열려있는 시간이 깁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사실 확인이라고 하죠. 숫자를 확인하고 숫자에 반하는 주가의 흐름을 보고 시장의 오해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그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요. 제한된 기회지만 이런 제한된 기회에서 최선의 수익을 뽑아내는 노력을 해야겠죠.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아프리카 TV 회사에서 만든 IR 자료입니다. 시장에 전체적으로 완전 공개된 자료고 아무나 회사 홈피 들어가면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자료예요. 매출을 확인하고 이익률과 ROE 같은 효율성 지표를 확인해도 회사의 성장성과 효율성을 당연히 한눈에 알 수 있죠. 이런 회사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무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시장의 오해가 겹치고 쌓이면서 기회를 계속 제공해줬어요.
2019년 12월에는 별풍선 깡 사건이 터지면서 급락을 했고 20년 3월에는 팬데믹으로, 그리고 2분기까지는 팬데믹에 따른 광고 매출 일시적 부진으로 시장에서 오해가 이어졌고요. 별명까지 붙었었죠. 5468이라고. 아프리카는 5만원에 사서 6만원에 파는 주식이다 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연속된 오해들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걱정할 만한 포인트는 크게 없는 부분이지만 현상만 보는 사람, 현상만 보는 우리들의 눈으로서는 우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오해가 불식됐던 것이 2020년 3분기 실적이었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대표이사와 IR 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2020년 10월 30일에 공개됐어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볼 수 있게 아프리카TV는 실적 설명회를 아프리카TV에서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공개합니다.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고요. 숫자를 확인하고 숫자의 배경에 있는 회사의 성장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장의 오해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오해에 따른 기회문은 무려 2개월도 더 넘게 이어졌어요. 4분기 실적 기대감과 실제로 호실적이 터지면서 기존 주가 대비 거의 주가가 40%가 상승을 하죠. 편견과 막연한 인상을 앞세우기보다는 그 전에 이 회사가 왜 이런 실적을 뽑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해에 불과한지 숫자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업 설명회를 전체 공개로 하거나 신청한 사람에게 접속 권한을 주는 컨퍼런스 콜을 하거나 컨콜 내용을 녹음 파일로 공개하는 회사면, 그리고 심지어 그런 설명회에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서 투명하게 질의응답까지 하는 회사면 숫자 이면에 있는 그런 이야기와 회사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다음 분기, 내년에는 무엇을 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팔로워 포인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초보들은 이런 류의 기업들을 많이 확보해서 후보군을 만들어 놓으면 투자가 한결 수월해요. 꼭 이런 방식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은 그 큰 산업단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건설이었어요. 건설이라고 하면 다짜고짜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절벽이라 건설 섹터는 가망이 없다. 재건축을 해도 임대 비율이 얼마인데 그거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재건축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등등 핵심에서 아주 한참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상에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어디 협회나 정부 부처 사이트 안 들어가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이 자료 모아서 보기 편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식으로 국내 주택 부분 수주 추이 현황이라든지 분양 현황, 착공 면적 이런 것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설은 탑다운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2020년 중반에 시장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보고, 시장의 바람이 바뀌는 것을 보고 건설 섹터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미 시장 상승률 이상의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프리카TV나 건설에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그 예시의 배경이 되는 방법에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잠깐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실적이 빠진 것이나 시장의 오해에서 비롯된 저평가인데 이미 숫자나 상황을 통해 혹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그 오해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불식되고 돌아서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런 사실관계 확인은 사업보고서나 회사 IR 자료, 설명회 혹은 회사 IR 통화 이런 것들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IR 통화도 주주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손가락만 있으면 찾아서 클릭해보거나 들어볼 수 있는 완전한 진입장벽이 없는 자료들이니까 이 정도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해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인상,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먼저 고쳐야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됐고 3월 중순까지 이어지니까 이런 기업이 있는지 꼭 한번 찾아보시고 있다면 확인을 한 번씩 하나하나 해보시고 그런 기업들로 풀을 만들어서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포인트 쭉 따라가시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나중에 좋은 기회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연휴 기간에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앞으로 3월 중순까지 나올 기업들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서 좋은 기회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